운정동의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밤, 오늘도 우리 구독자 가족들과 드라마 속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34회에서 세리가 집을 떠나며 내뱉었던 맨몸으로 들어왔으니 맨몸으로 나가겠다는 그 한마디는 그저 이별의 말이 아니라 동익을 향한 처절한 경고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처럼 들렸죠. 오늘은 세리의 결단이 온정동에 남긴 파동과 동익이 마주하게 된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가식적인 카메라의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눈물은 무엇이었는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세리가 짐을 싸서 떠날 때 그녀를 끝까지 지지해 주었던 선출 할아버지의 모습은 참으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동익이 흥신소까지 써가며 자신의 과거와 민서의 존재를 캐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리가 느꼈을 배신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좁은 틀에 가두고 감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동익은 이번에 세리를 떠나보내고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서와 함께 작은 거처를 구한 세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민서의 엄마로만 살아가게 되었죠. 동익이 초인종조차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선물만 덩그러니 놓고 돌아서는 모습은 잃어버린 신뢰를 돈이나 물건으로 채우려 하는 그의 서툰 사랑 방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안과 동숙의 사랑 역시 온정동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대안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무릎까지 꿇으며 허락을 구할 때 선출과 동익이 과거의 야반도주 사건까지 들먹이며 그를 문전박대하던 장면은 정말이지 숨이 막혔죠. 어른들의 묵은 원한이 왜 아이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걸까 하는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그 수모를 겪고 나온 대안의 등을 정한이가 눈물을 흘리며 자독여주는 장면에서 저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평소 앙숙이었던 정한이가 대안의 사랑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오만을 조금은 덜어낸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놓이더군요. 하지만 그 작은 위로도 잠시 동익과 정한이 사람극장 촬영을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은 우리네 삶의 씁쓸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밖에서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데 화면 안에서는 화목한 가족을 연기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볼마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동익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그 모든 가식의 평화를 단번에 박살내버렸습니다. 평생을 지워진 이름으로 살았던 엄마, 구인옥에 관한 소식이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동익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던 그 찰나의 표정에서 우리는 이 가족이 평생을 감당해온 비밀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그들을 지탱해왔던 거짓된 일상이 구인옥이라는 이름 세 글자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구인옥이라는 이름이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동익의 손에서 떨어진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그 이름은 마치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강제로 열어젖히는 열쇠와도 같았죠. 선출 할아버지가 갑자기 피자와 단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던 장면은 어쩌면 아내 구인옥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그동안 억눌러왔던 세월의 회한이 폭발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 것을 먹으며 억지로라도 기분을 달래려 했지만 결국 밀려오는 가슴의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던 선출의 모습은 온정동 가족들에게 닥칠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동익은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을 정한에게 전하며 복잡한 감성을 드러냅니다. 이제껏 엄마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없어도 되는 기억이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을 테니까요. 동익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그리움보다 원망이 더 크게 배어 있었습니다. 구인옥이 돌아온다는 것이 이 가족에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골마 터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까요? 선출이 사경을 헤매는 지금 두 형제는 원망스러웠던 엄마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매몰차게 그녀를 다시 내쳐야 할지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정작 엄마를 애타게 찾았어야 할 그 시절에는 가족들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구인옥이라는 인물이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기에 가족들의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박는지에 대한 의문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가장 큰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동익은 엄마를 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리의 빈자리를 잠시 잊으려 하겠지만 구인옥의 등장은 오히려 동익과 선출 사이의 묵은 갈등을 재정화하는 불씨가 될 확률이 큽니다.
평생을 아내에 대한 원망과 후회 속에 살아온 선출이 과연 아내의 얼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혹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하는 건 아닐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온정동 식구들은 이제 각자의 아픔을 넘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고 선출은 자신의 과거를 감당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웠으며 동익과 정한은 잊고 싶었던 구인옥의 이름과 마주하게 되었죠. 이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세리의 행방보다 선출의 생사가 더 급박해진 상황이라 드라마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말이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네요. 다음 회차에서는 아마 동익이 구인옥을 안나는 장면이 그려질 텐데 과연 동익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그리고 쓰러진 선출은 깨어나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슬픈 이야기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우리들의 가슴도 덩달아 타들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가족들이 서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리뷰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길 바라며 다음 회차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온정동의 파란만장한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음에도 여기서 꼭 다시 만나요. 어쩌면 35회는 우리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그 진실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병실에 누워 사투를 벌이는 선출 할아버지의 곁에는 동익과 정한, 두 형제가 나란히 서서 서로의 눈물을 닦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서로를 으르렁대며 벽을 쌓고 살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진 지금 그들에게 남은 건 혈육이라는 이름의 끈끈한 연대감뿐이겠죠. 두 사람이 병상 옆에서 나누는 대화는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를 풀고 구인옥이라는 이름이 가져온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마주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익이 드디어 구인옥을 마주하는 그 장면, 아마 온정동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볼 가장 뜨거운 순간이 아닐까 하네요. 구인옥이 어떤 몰골로 어떤 사연을 품고 동익의 앞에 나타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동익이 느낄 감정은 아마 원망보다는 허무함이 더 크지 않을까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난 당신이 대체 무슨 낯으로 다시 온정동에 발을 들이느냐고 쏘아붙이고 싶겠지만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이 그 말을 삼키게 만들겠죠. 구인옥 역시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죄책감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얄팍한 기대를 품고 나타났을 테지만 동익이 그녀에게 곁을 내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편 조용히 자기만의 삶을 찾아 떠난 세리에게도 구인옥의 귀환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익이 무너져 내리고 온정동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과연 그녀가 이 비극적인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동익을 도와줄지 아니면 민서와 함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지 35회에서는 그 결단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어쩌면 세리는 동익이 겪는 고통을 보며 그를 용서할 마음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구인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비로소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은 동익을 보며 세리가 다시 한번 그에게 손을 내밀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는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대한과 동숙의 사랑 역시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는 한낱 작은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비로소 진심이 빛나는 법이죠. 선출 할아버지가 쓰러진 병실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서성이는 대한의 모습을 보며 정한이는 이제 그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정한이 어쩌면 먼저 대한에게 다가가 누나라 부탁한다는 말을 건넬지도 모른다는 뇌피셜을 조심스레 던져봅니다. 가족이라는 굴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두 사람에게 아버지의 위기가 도리어 서로의 손을 꽉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네요. 결국 35회는 온정동의 모든 비밀이 터져나오며 모두가 발가벗겨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잊혔던 엄마 구인옥의 등장, 가문의 기둥인 선출의 위기, 그리고 파편처럼 흩어진 가족들의 신뢰까지 이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우리는 그저 이 지독하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를 묵묵히 지켜보는 수밖에요. 35회 예고가 벌써부터 기다려지시죠?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이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오늘 리뷰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길 바라며 다음 회차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온정동의 파란망장한 하루를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음에도 여기서 꼭 다시 만나요.